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사람의 만남 중에서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상대를 따라하기입니다. 상대가 뜨거운 커피를 시키면 같이 시키고, 상대가 미소를 지으면 같이 미소 짓고, 상대가 공원 가기를 좋아하면 같이 공원을 가고, 즉 같은 느낌, 동감의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질감이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 만날 때부터는 편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 가까워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지금 한번 닮아보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또 닮아보려는 노력까지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신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우라와 관련이 깊은데, 특히 이 우라는 장부에서 심장과 관장.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심장의 우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이 간장의 우라와 관련이 깊은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뉴스에서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범죄나 사회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범죄자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뭐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예,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간장의 화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분노로 이렇게 폭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간장이나 심장의 화가 계속 우라가 생기면서 축적이 되어 있다가 내부적인 원인, 이제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우리 주변에서 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에게서도 이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이제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내가 하는 일이 이제 마땅치가 않거나 또 다른 분들과의 언어 관계나 이제 사회적인 관계로 인해서 내가 꾹 참고 있다가 그게 내 몸속에서 내재되어 있는데 어떤 체력적인 원인, 정신적인 원인, 특히 이제 정신적인 요인이 70% 정도로 높게 되는데요. 이제 이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분출이 이제 되는 경우가 분노 조절 장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화라든지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분노라는 걸 조절하지 못하는 게 뭐 장애로까지 판명된다. 이게 조금 와닿지 않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분노 조절 장애란 누구나 분노가 이제 나는 건 당연히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을 하지를 이제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감정의 분노가 나왔는데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또 공격적으로 이제 분노를 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분노의 지질적인 의학적 명칭은요, 간헐성 폭발의 장애인데요. 이로 인해 결국 가정이나 사회 활동에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요. 결국 적절한 대처를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억눌러야 되는데요. 이 대체로 억누르는 거가 처음에는 누구나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이제 치료를 하다가 보면 3년, 5년, 10년, 특히 이제 청소년기 때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남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누적이 되다가 대체적으로 이제 간헐적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이제 강박적이라든지 또는 자기 애성의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살면서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또 행동이 이제 잘 나타나지 않고 그 분노를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간헐적 폭발 상태가 또 사람마다 좀 양상이 다르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분노 조절 장애는 충동적인 분노 폭발형이 있고요. 습관적으로 이제 분노를 폭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동형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경우는 도저히 이제 화를 본인이 이제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분노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주변에서는 이러한 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다혈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이제 분노를 조절하는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노의 표현 자체를 효과적이라는 것을 학습해서요. 결국 우리가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가 이제 크면 이긴다, 이제 이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이제 크게 내면서 이제 경험을 통해 시간적인 습관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흔히들 뭐 범죄자라고 뭐 불리는 사람들은 약간 이 폭발형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충동적인 이제 분노 폭발형인데요. 이런 분들은 내가 실질적으로 화가 있다가 폭발을 하는 거고, 이 습관적으로 목소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데 크게 내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 맥이나 체질 검사를 해보면은 이런 분들은 음적인 성향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을 좀 크게 한다든지 얼굴의 표정을 좀 강하게 한다든지 네. 음적인 성향을 양적으로 나타내시는 분들이고요. 아. 실질적으로 뭐 어떤 범죄라든지 그 다음에 크게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일으킨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충동적인 폭발형, 실질적으로 체질 검사를 했을 때도 또 맥관의 맥을 보았을 때도요, 간장의 화만 성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장의 화까지 성해서 양과 양이 이제 겹치기 때문에요. 폭발형이면서 이제 충동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럼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지난번에 강의해 주셨던 울화병과도 좀 연관이 있나요? 네, 울화병과도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한방에서 볼 때는 이 화의 장기는 특히 심장과 이제 간장 두 가지 장부와 관련이 깊은데요. 이 분노와 관련이 많이 깊은 경우가 간장입니다. 네. 그래서 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중간에서 답답해진 게 쌓이다가 보면은 이제 화로 변형이 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저 친구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 번씩 울컥울컥 이렇게 화를 내시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한 경향이 전에는 음적인 사람이었는데 답답한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화로 변성이 되면서 울화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는 특히 심장과 간장에 화가 많이 있는 분들인데요. 특히 간장의 화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심장에 이제 화가 성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제어력이 있고 세심하고 꼼꼼하고 이러한 체질의 유형이기 때문에요. 분노 조절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심장에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걸 조금 더 단순화해 보면 좀 간이나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예. 화가 많아질 수 있다라거나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간이나 심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보감에 보면 그래서 분노를 자꾸 화를 내게 되면 간장이 상하는 1차적인 원인입니다. 네. 예, 그런데 심장은 화를 내서 심장이 상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될까? 또 네.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이런 분들은 당연히 심장 쪽에 이제 우울증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화로 올라가서 당연히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오고요. 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분노에 의해서 당연히 간장의 기가 떨어지게 되고요. 또 간장의 기가 약하거나 오히려 너무 세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자기 걸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경우에 마트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딱 네. 눕는 경우 있거든요. 네. 예, 어떤 아이는 이제 엄마가 하지 마 그러면 일체 안 하고 자기 가슴 속에 담아두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간장의 기가 성한데 이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장의 기가 허해서 허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간장의 기 한방에서 이제 담력, 용자라고 하는데요. 담력이 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 자체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간장의 화는 화인데 실화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허화는 보법으로 가고요. 오히려 실화는 치는 사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근데 박사님 사실 그러니까 누구나 화가 있잖아요. 예. 근데 내가 막 내 화를 못 이길 것 같을 때 스스로 나 정말 분노 조절 장애 있는 거 아니야? 이럴 때도 있고 예. 좀 나는 괜찮은데 싶을 때도 있는데 주변에서 너 이 정도면 분노 조절 장애다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내가 분노 조절 장애인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게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12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평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성격이 급하고 이제 쉽게 흥분한다가 이제 첫 번째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쉽게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요. 안에 당연히 화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잘한 일을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당연히 인정을 안 해주면 화가 나겠죠. 네 번째는 내가 잘못한 일을 이제 다른 사람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당연히 화가 나겠죠. 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절대 넘기지 않고요. 콕 찌르면서 이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 네. 여섯 번째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화를 이기지 못해서 이제 일을 망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고, 네. 일곱 번째는 화가 나면 분노를 이제 주제하지 못하고요. 주변에 이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간혹 다툴 때 이제 옷부터 이렇게 이제 벗으려고 하면 주변에서 이제 벗지 말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 스스로 이제 화난 감정을 끌지 못해서 풀지 못해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가 극하면
예, 반대적으로 이제 우울감이 나오면서 이제 울음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 다음에 9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제 무시한다고 자주 느끼고 이제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예, 그 다음에 10번째는 스스로 이제 분노의 감정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제 당황해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분노가 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슴을 조금 자제한다든지, 네. 예, 숨을 내쉰다든지 이런 경우. 예, 11번째 이제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이제 욕설을 하시는 분들. 그렇지 네. 않으면 겉으로는 안 하지만 내가 속으로 좀 욕설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12번째 요즘 이제 젊은 또는 국민학교, 네. 초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젊은 분들 이렇게 게임하는 경우 네, 있는데요. 네, 네. 예, 게임이 내 의도대로 되지가 않으면은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한다든지 이제 쾅쾅 친다든지 이런 12가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12가지 중에 내가 몇 개 정도 해당되나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저도 좀 몇 가지 정도는 예.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몇 가지 정도에 해당이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대부분은 이제 4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분노 조절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5개에서 이 중에 8개가 있다고 하면요. 네. 분노 조절이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때 이제 분노의 감정을 자제하는 것을 잘 배우시는 것이 좋고, 예, 또 감정을 자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12가지 중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부분이 소속이 된다 이런 경우, 그는 9개 이상인 경우에는 분노 조절이 스스로 이제 어려운 단계가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전문가와 이제 한번 상담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잘 나타나는 체질이 또 따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혈질인 사람들입니다. 예, 다혈질이라는 것은 내 몸 안에 이제 기와 혈이 왕성하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내 몸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요. 표현이 바로바로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 많고 혈도 많은 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분들이 아, 너는 좀 다혈질이야. 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 경우에는 예, 체질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이제 체격도 좋고 이제 힘도 좋고 예, 그 다음에 당연히 겁자보다는 용자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는 당연히 분노를 예, 간직하는 게 아니라요. 분노를 밖으로 표출을 하기 때문에 소양인 체질하고 태양인 체질이 많게 됩니다. 당연히 위장에 이제 화가 있기 때문에요. 욱욱 올라오게 되는 경향이고요. 예, 그 다음에 태양인 체질은 특히 하체는 약하고 상부 쪽으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분노가 올라온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잘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예, 목부터 가슴부터 이제 얼굴 쪽으로 해서 붉어지시는 분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체질의 성향분들, 태양인 체질, 예, 그 다음에 소양인 체질, 예, 그 다음에 다혈질, 그 다음에 한방에서 보는 게 색깔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몸의 에너지가 상부로 올라갈 때는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목이나 가슴 부분도 붉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체질적으로 예, 분노가 잘 오실 수 있는 체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한의학에서는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나요? 예, 분노 조절 장애는 장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예, 분노라는 것은 특히 간에서 오게 되기 때문에요. 간장이 실질적으로 실에서 오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용자에 해당이 되겠죠. 이때는 간장의 화를 꺼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간장의 화가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에너지가 없는데도 예, 싫은 소리를 툭툭 올라오게 되고 분노를 자꾸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자기보다
센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큰 소리를 잘 못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를 조금 잘 보살펴주는 엄마나 그 다음에 자기를 잘 보살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분노를 자주 낸다고 해서 화를 치게 되면은요, 오히려 내 몸의 진액이 말라가기 때문에 간장의 화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장의 화를 이제 보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이런 경우 사고를 좀 뭔가 불편한 행위를 했을 때도 괜찮아 하면서 칭찬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엄하게 다스리는 경우가 있듯이 두 가지 행위가 똑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심장에 화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바로 분노로 표출이 되지는 않고요. 최소한도 3년에서 4년 이상 이렇게 축적되면서 분노로 표출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에 화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고 이렇게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뭐 한두 번 이렇게 화가 난다, 1, 2년 이렇게 화가 쌓인다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심장에 화를 조절을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체질입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다혈질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운동을 좀 같이 하면서요, 기혈에 기가 상승되는 화기를 이제 쳐줘야 되고, 태양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은 위화나 폐화를 체질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는 치료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치료 사례가 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이분은 42세 이제 남성분인데요. 3년 전부터 분노 조절 장애로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분노가 오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얼굴이 자꾸 붉어지고 자꾸 몸에서 이제 화가 나고 속에서 이제 욕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이분의 이제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양인 체질이었고요. 맥관도 눌렀을 때 맥관이 힘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양인 체질의 경우에는 당연히 간장의 화가 올라오더라도요,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직장 생활을 한 지가 10년 이상 되었는데, 직장 생활하고 3년이 지나서부터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한 번씩 통증이 오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심장은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목과 얼굴로 빨개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늘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간혹 어지러워서 피 검사를 해도 빈혈 수치는 정상이고, 이 경우가 바로 이제 간장에서 화가 올라간 경우였고, 이분은 이제 소양인 체질이어서 열이 많아서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야채나 과일, 견과류 쪽으로 이렇게 드시게 하고, 육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장에 화를 치료하는 약을 써서 이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울화가 발생하거나 하면 이게 왜 화나면 뒷목 잡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진대사가 조금 떨어진다거나 할 것 같은데 그럼 뭐 자율신경계나 뭐 이런 쪽에도 좀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이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내 의지와 관련이 없이 신경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나는 화를 내려고 하지 않는데 내 몸에서 화를 받아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요, 뒷목 쪽으로 그 화가 올라오면서 뒷목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가 나면 눈을 개슴츠레하게 쪼리는 경우는 없고요. 동공을 확대시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의 기능이 빨라지게 되니까요.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입이 마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기능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나는 뭔가 싫은 소리를 들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입맛이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음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체하거나 바로 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내가 화가 났는데 분노를 조절을 하고 있는데 내 몸에서 화가 났다는 신호를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상하면 음식이 절대 안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교감신경 기능이 원래 좀 활성화되어 있는 분이고요. 네. 조금 뭔가 분노가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먹으면서 싫은 소리를 해도 조금 화가 난 표정을 짓다가 좀 어느 정도 잘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조금 적게 되고요. 부교감신경이 발달이 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을 때 음식이라든지 가슴 답답함이라든지 뒷목이라든지 이런 두통 증상을 살펴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감신경이 조금 자극되는 분들은 소화불량이 오고 또 예.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는 분들은 두통이 오고 뭐 이렇게 좀 다른가 보네요. 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을 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기량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네. 예, 교감신경은 내가 뭔가 누구하고 다툰다 이랬을 때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뭔가 내가 일이 끝나고 편안한 자세로 음식도 좀 먹고 이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울 때는 부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됩니다. 당연히 분노 조절 장애는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 기능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당연히 두통도 나오게 되고요. 입맛도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화가 났는데 오히려 음식이 좀 당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좀 활성화되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오거나 뭐 두통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치료했던 사례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분은 여성분으로 41세 여성분인데요. 이분의 이제 기왕력 어릴 때 특징은 어릴 때도 울다가 기절한 적이 몇 번 있다고 한 경우였습니다.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음인이었고요. 맥관을 눌렀을 때 맥관의 힘도 떨어졌고 이제 5년 전부터 분노 조절 장애로 이렇게 진단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조울증까지 같이 겸해서요. 약도 이제 복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분노가 본인은 폭발을 하게 되면 감정이 이제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분은 1차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밖에 활동을 좋아하시는데요. 이분은 분노가 나고 화가 생기면 밖을 절대 나가지를 않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또 쉽지가 않고, 또 저녁에 그 안정시키는 신경 안정제 약을 먹고 아침에 이제 각성시켜주는 또 약을 같이 먹어야 생활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도 밖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의 성향이 좀 많으신 분이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도 이렇게 밖에 나가기 싫고 혼자서 이렇게 분노를 자꾸 표출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질 검사를 했을 때도 이렇게 소음인이었고 또 맥관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피곤하면 말투도 좀 거칠어지고 이렇게 짜증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음어 화동 증상인데요. 이분은 이제 심장의 기가 약하고 그 다음에 맥관을 통해서 기혈 공급이 잘 안 되고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우라 증상하고 우울감이 같이 겸해지면서 조현증이 오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온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엄하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심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해서 분노 장애를 치료한 사례였습니다. 네, 정말 분노 조절 장애, 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분노 조절 장애를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뭐 생활 속에 좀 실천 가능한 것들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1차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체질을 먼저 잘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이제 다혈질인데 다혈질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기혈이 왕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땀을 좀 많이 흘리는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기가 이제 소심하고 좀 꼼꼼한데 자꾸 분노가 생긴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되고 기를 안정시켜줘야 되는데요. 이때 좋은 한방차 요법이 이제 향부자와 복신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처럼 연하게 복용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 약은 심장하고 간장의 기가 약하신 분들이고요. 방금 이야기한 다혈질인 분들은 이 처방을 드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야채나 과일, 운동을 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예, 심장이나 간장의 기가 약해서 올라가시는 분은 예, 이 향부자와 이제 복신을 한방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은요 분노 조절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장의 울화로 인한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분노 조절 장애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전복입니다. 전복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전복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이 전복은 진시황제가 꼽은 불로장생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예, 결국 예로부터 귀한 음식이었고요. 현재까지도 이제 어패류 중 고급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 전복은 전복뿐만이 아니라요. 전복의 껍질을 석결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눈에 좋은 약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복에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한데요.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일부는 생성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요. 음식이나 영양제 등으로 섭취를 좀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이 아르기닌 성분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예, 고혈압이나 협심증 같은 예, 순환 관련 질환을 예, 개선시켜주고 예방해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 전복에는 타우린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우리가 전복을 말리면 오징어처럼 표면에 흰 가루가 생깁니다. 이 가루가 타우린인데요. 이 전복의 타우린 함량은 어패류 중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그 타우린은 또 우리가 흔히 즐겨 마시는 그 피로회복제 예. 땡땡에도 좀 많이 들어있는 성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타우린 성분은 그래서 피로 해소에도 이제 도움을 주는데 임상 실험을 통해서도요 보고된 게 이 타우린이 피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또 배출을 시켜준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타우린 성분은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꾸준히 또 자주 음식으로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간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간에서 해독을 하느라고 이제 힘이 들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의 이제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 뇌를 활성시켜 주기 때문에요.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고 특히 남성분들의 이제 양기를 보강해 주고 동의보감에 보면 이 석결명은 특히 눈 건강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이 피곤하거나 그 다음에 안구가 건조하거나 좀 책을 많이 보거나 인터넷 신문을 많이 좀 보는 경우에 눈이 충혈이 되는 경우에도 이 석결명을 자주 복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석결명은 성질이 조금 차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소음인 체질로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설사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게 복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전복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꿔가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아, 네,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0이고요. 네, 몸무게는 40, 네, 60. 네,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영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불편하신, 선생님. 예, 말씀하세요. 저는요, 예, 반평생은 좀 이렇게 참고 말을 않고 막 가슴에 혼자 화만 삭히고 살았고, 예, 그 결혼한 뒤로는 또 너무 또 화가 나가지고 화만 내고 살고 그랬는데 20대 때 예, 이 신경성 병이 와가지고 약을 한 7, 8년 먹다 보니까 그 뒤로는 너무 소화력이 떨어져가지고 직장마저 그만둬야 할 정도로 뭘 예.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또 이렇게 안 좋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이 나왔어요. 예, 위축성 위염, 장피화상, 지금 뭐 헬리코박터도 있는데 약을 못 먹으니까 그냥 참고 살고, 예, 지금은 이제 갱년기가 지나니까 눈도 침침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약도 못 먹으니까 골다공증 그 예. 약을 치료를 안 받고 버티다가 작년에 검사했더니 너무 심하다고 50%가 다 빠져나갔다고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약을 먹었는데 예, 6개월 먹으니까 어지럽고 그래서 약을 또 바꿨어요. 그랬더니 또 하혈을 하고 6개월 또 먹으니까 하혈을 하고 그래서 또 참고 있다가 안 된다고 또 먹어야 된다고 고관절까지 왔다고 해가지고 또 이번에 약을 바꿔 먹었더니 설사를 이틀에 16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하루 종일 한 20년, 30년 전부터 항상 가스 차고 뒤틀리고 그랬는데 예, 심지어 오른쪽 발가락 두 번째 그 발가락부터 시리게 해가지고 항상 시리고 예, 그냥 가스 차고 뒤틀리고 이게 골다공증 약 먹은 뒤로 그 뒤틀리는 것까지 다 더 심해요. 그래서 작년에 한방병원 와서 검사해봤더니 뭐 자율신경 그거는 한 계단 내려왔는데 그냥 그 말초신경 혈액순환 장애 예, 그리고 저더러 뒤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뒤틀린다고 그랬더니 뭔 이진탕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약을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그냥 침만 놨어요. 근데 예. 침 갖고는 안 된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골다공증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 예. 지금 한 방으로는 뭐가 있는지 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지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몸이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 계속 이거를 예, 이렇게 몸에서 안 받는 약을 먹자니 죽었고 안 먹자니 계속 지금 뭐
너무 칼슘약도 힘드시겠어요. 못 먹고 있거든요. 예. 칼슘약도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돼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예. 뭐 몇 가지 안 돼요. 소화도 잘 안 되시니까. 예. 음식 드실 수 있는 게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요. 계란, 예. 그냥 백미, 예. 잡곡밥은 전혀 소화가 안 되고 백미. 예. 그다음에 김치 안 매우게 해서 그냥 예. 한두 번 먹을 정도. 그다음에 그 정도만 해서 드시는구나. 생선, 흰살 예. 같은 거 조금씩 먹어야 되고 예. 육류는 전혀 소화가 안 되고 네. 예. 그다음에 과일도 이렇게 즙만 조금씩 한두 모금씩 먹어야지 그 예. 즙을 과일 그냥 먹으면 그것도 소화가 안 되고. 어머님이 지금 상황은 이제 그 위축성 위염이 있고 이제 젊으셔부터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요. 이제 자율신경 기능도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머님이 음식을 어느 정도 먹어서 장에서 흡수를 좀 해야 이제 뼈고 몸이 이제 건강해져서 어머님이 이제 약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머님이 그 위하고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음식물을 좀 섭취를 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리법 불러드릴 테니까 근데 적어보세요. 선생님 저는요. 예, 위장에 쓰는 약을 먹으면 예. 더 쪼이고 땡겨요. 예, 예, 그리고 차가운 걸 먹어도 안 되고 예, 따뜻한 걸 먹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이뇨작용 있는 걸 먹어도 안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밑에가 산부인과 와서 근데 남들보다 빨리 이렇게 근육이 수축이 됐대요. 예, 예. 정치적 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예, 예. 일단 그 차요법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거 한번 받아 적어 보시고요. 아니 근데 골다공증에 관계되는 뭔 그런 예. 차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거 먼저 해드릴- 불러주신대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그 어머님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약간 따뜻한 게 먹는데 어떤 때는 또 잘 안 되고 똑같은 걸 먹었는데도 자꾸 그게 반복이 되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차요법을 불러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최대한 연하게 이렇게 다르셔가지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모금씩 조금 먹고 그 다음에 한 10분, 20분 정도 상황을 보고 또 조금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어머님은 지금 위장에서 위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예, 일단 적어보세요, 어머님. 네. 예, 황정. 황정, 예, 그 다음에 대추. 대추, 예, 그 다음에 황기. 적으셨어요? 그 황기 언젠가 먹었던데 안 봤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거기에 대추가 들어있고 황정이 들어있으니까 어머님이 그거를 예, 2g씩만 해서요. 예, 2g씩만 넣고 연하게 다리시면 돼요. 우리 보리차 끓이듯이요. 황정, 대추, 황기.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머님이 2g씩 넣고 연하게 끓여서 조금 드셨는데 이제 괜찮으면 그 양을 조금 늘리시면 돼요, 어머님이요. 예, 그런데 어머님이 그것도 조금 속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걸 1g 정도로 최대한 연하게 해서 드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어머님이 이제 상황이 위장에서 지금 약 자체가 약해져서 잘 안 받으니까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이제 상담도 해서 이제 침이나 이제 뜸 치료를 약하게 이제 조절하면서 같이 일단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 어머니 근데 지금 황정이요. 예. 네. 자궁수축 하면은 황정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몸은 지금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 황정이 자궁수축이 어머님은 안 돼도 왜 그러냐면 몸이 약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씩 먹을 때하고 이렇게 세 개로 섞어 먹을 때는 또 달라요. 네, 그리고 예. 어머니 전체적으로 좀 안 2g 좋으시니까 네, 2g씩 그리고 네,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몇 개월 동안 먹어야 되죠? 몇 개월? 아, 그거를 어머님 이렇게 소화 되시는 대로 조금 이렇게 드셔야 돼요. 네, 꾸준히 드시면 네. 좋을 예, 것 예. 같습니다. 네.
네, 부산 해운대구 고재훈 님이 편지로 상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74세이고 30대에 결핵 치료를 하고 잘 지내다가 3년 전에 목에서 피가 묻은 가래가 넘어와서 검사를 해보니 기관지 염증이라고 해서 약을 먹다가 뽕나무 뿌리 껍질을 다려 먹으면 좋다고 해서 1년 동안 다려 먹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해서 다시 사진을 찍어보니 천식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천식약을 먹고 있습니다. 심장약 또 비뇨기과 약 등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으니 위장에 부담이 돼서 위장에 부담이 적은 약초를 다려 먹고 싶은데 원장님께서 천식에 좋은 약초를 처방해 주시면 다려 먹고 싶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이 들고 목에서 소리가 나고 숨이 차고 많이 걸으면 힘이 듭니다. 네, 아주 심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병력이 중요한데요. 네. 30대에 이제 결핵 치료를 하시고 이제 완치가 된 사례인데요. 결국 결핵을 앓았다는 것은 폐기능 자체가 약하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천식약을 처방받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연세가 74세이시면서 이제 심장하고 이제 비뇨기과 약도 이제 복용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심장 기능도 이제 떨어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방광이나 남성들 이제 양기, 예, 비뇨기, 생식기적인 기능도 이제 떨어져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서 또 걸으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이 들다는 것은 이제 원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숨이 찬 증상인데 심하지 않다고 하면 이쪽은 지금 이제 폐 쪽하고요, 원기 쪽하고, 예, 그 다음에 나이 자체가 70세니까요. 심장하고 이제 비위 쪽을 같이 보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폐 쪽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전에 결핵을 앓았기 때문에요. 이제 오미자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원기를 돋구기 위해서 이제 황기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위를 같이 보호를 해야 되니까요. 예, 감초하고 이제 대추를 예, 5g씩 넣고요. 예, 물을 예, 400cc 넣고 이제 100cc 나오게 해서 달이서 드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양약을 먹고 있는 게 몇 가지가 되시니까요. 예,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한 10시쯤 이렇게 한번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드시면 되는데요. 예, 이때는 4시에 한번 드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연세가 있고, 예, 폐가 약하시기 때문에요. 꼭 이 차요법을 하실 때 약간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또 이분이 좀 많이 걸으면 힘들다고 하시는데 운동 같은 거는 좀 안 좋을까요? 예, 운동을 이제 하시는 건 좋은데요. 예, 지금 이제 기관지 폐가 나빠서 이제 천식이 오고 좀 걸으면 예, 숨이 차기 때문에요. 예, 이제 자전거 타기를 조금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좋은 데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걷고, 예, 그 다음에 힘들면 좀 쉬고, 또 걷고 좀 힘들면 쉬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몸에 맞게 이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연세가 높아지면서 요즘 날씨가 따뜻한데, 예, 운동을 좀 하고 나면 땀이 나시거든요. 예, 그런데 동의보감에 보면 땀이 난 다음에 바로 샤워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인체의 양기가 이때는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덥고 답답해도 연세가 이제 60 이상 되신 분들은 예, 땀이 좀 식은 다음에 약간 미지근한 물로 예, 이렇게 샤워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필라테스를 다니는데 그 예. 필라테스 강사님도 운동하자마자 샤워하는 게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동의보감에는 원칙은 예, 결국 우리 피부에서 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가 물로 샤워를 했을 때 그래도 건강하고, 예, 60 전에 젊으신 분들은 좀 피해가 덜한데, 이제 몸이 약해진 분들은 예, 피부 모공이 열리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예, 물기가 있으면서 찬기가 들어가고 습기가 들어가게 되면
피부의 통증이라든지 소화불량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손편지로 정성스럽게 사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오미자, 황기, 감초, 대추를 5g씩 넣고 물 400cc를 달여서 100cc가 나오도록 하신 다음에 드시면 되겠고요. 4시 정도에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정도의 온도로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와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상담받으신 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